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뉴스토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국회 상황 정리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복잡해요. 본회의만 남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상황을 좀 정리를 드릴게요. 예. 어제 이제 낮에 오전부터 낮에 양당이 이제 만났습니다. 네. 만나가지고 정확하게는 3당이 만났어요. 정의당까지. 예, 그래가지고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현재 있는 소위 말하는 검수 덜박, 그러니까 중재안이라고 불리죠. 네.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안을 하나 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국민의힘 안 말고 정의당 안이 또 나왔어요. 일단 먼저 이제 중재안의 중재안? 현재 중재안은 정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제랑 부패만 빼놓고 나머지는 4개는 4개월 안에 네. 이제 수사권을 종료를 한다. 그쵸. 그리고 범죄 경제는 이제 1년 6개월 중대 후. 중수청을 만들어서 그거를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만든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여기에다가 검찰이 가져갈 거가 부패랑 경제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랑 선거도 넣어야 된다. 왜냐면은 셀프 뭐 특혜다. 이해 충돌이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당선인 측의 생각이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약간 당론처럼 결정이 됐는데 민주당은 그건 안 된다라는 거고 정의당이 그러면은 지방선거 있으니까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검찰이 선거는 하도록 하자. 네. 그리고 공직자는 원한 대로 빼자. 뭐 이렇게 이제 중재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안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이제 이 정의당의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긍정적이라고 이제 발표를 와, 했고요. 복잡해요. 잠깐 중재안, 박병석 중재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또 다른 중재안이 있고 정의당이 또 다른 중재안을 낸 건데 예. 정의당 판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견 일치를 좀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정의당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 안이 아주 뭐 민주당 안이나 중재안은 박병석 중재안하고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네. 받았어요. 그래서 예. 어저께 오후 9시에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고요. 11시 반에 오후 11시 반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0시쯤에 전체 회의가 열어서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어제 하루 만에 법사위 일사천리 통과. 예,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영배 무소속 의원이 들어가가지고 꼼수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30분 만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통과가 됐고요. 원래는 네. 최장 90일까지 이제 여기에서 그 법안을 검토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의원총회를 이제 앞서서 열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피켓 시위도 하고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지금 뭐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빠르면 내일 열어달라 전체 회의, 그러니까 그게 본회의,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본회의 열어달라라고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한 네. 상황이고요. 예. 늦어도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본회의 열어서 무조건 통과시킨다라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법사위 절차는 다 끝났어요. 본회의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이제부터 쟁점은 뭐예요? 눈여겨볼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은 국민의힘하고 정의당하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29일까지 통과시키는 건데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안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아직은. 예. 어제 조혜진 의원은 뭐 할 거다.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중재안 이제 뒤집는 거니까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할 거다. 그 분위기 봐서는 필리버스터 할 것 같아요. 할 가능성이 높아 높아요. 보이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는 180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확보한 거는 한 177석밖에 안 되거든요.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 필요한 180석 채우기야 3석이 모자라요. 3석 정도 모자른다고. 왜냐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빠져 있고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도 사실 여기서 뭐 표결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 국회의장도 빠져 있고. 예. 양양자 의원 빠져 있고. 예, 양양자 의원 빠져 있고 권은희 의원 들어와 있고. 뭐 네. 이러다 보면 177석 정도로 보이고 네. 여기에 이제 정의당이 6석이 들어와줘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배진교 원내대표의 어떤 어제까지 나온 입장들 같은 걸 보면은 일단 우호적이긴 한데 지금 정의당 안이 지금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정의당 안으로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법사위가 처리됐기 때문에 그 안 자체를 반대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필리버스터를 걸었을 때 이 필리버스터 중단에까지 정의당이 동참할 거냐 이거는 사실 몰라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동참하겠지. 자기네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몰라요. 왜냐하면 소수당이거든요. 요 이야기를 잠시 후에 배진기 원내대표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지금부터 전화 물려놓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장제원 그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네. 하리라고 믿는다라고 약간 여론을 압박하는 모양새. 그리고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다시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 당선인 수행실장인 이용 의원이 와가지고 실어준다라고 해서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고 있는 건데 네. 수가 없어요. 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가 없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 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밖에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언제 열릴지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할지가 이제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필리버스터 중단이 안 돼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자동 표결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라미 전술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오늘 처리 하루에 처리가 안 되고 3일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속으로 안 되잖아요. 연속으로 안 돼요. 한 번 열고 나면 3일 정도 또 소요 기간이 필요하죠. 이틀 정도 쉬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서 그렇죠. 5월 3일이 물리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또 박병석 의장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정의당하고 손잡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정의당의 의중이 중요해졌다. 그러네요. 자, 잠시 후 인터뷰 들으시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 사면 그리고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요. 예, 이제 어제 오전에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재용, 뭐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사면할 거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 그거에 앞서서 네. 경제 5단체 뭐 이런 데에서 신동빈하고 이재용 이 두 사람 사면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게 뭐냐면은 그 송기호 신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죠. 이런 종교계 인사들이 그 조국 전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대법원 확정 판결 4년형 살고 있는데 네. 지금 한 1년 지났죠. 근데 사면해달라 요청이 공식적으로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교수 3명이 막 오르내리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죠. 뭐 신동빈 회장도 있는데 신동빈. 어쨌든 여기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뭐 정치권 발로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로 안건을 지금 다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다. 근데 어쨌든 사면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단하기는 상당히 힘든 거고 어제 박범계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 만났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특정인 관련된 지침을 받은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럼 석가탄신일이 지금 유력하거든요. 5월 8일? 5월 8일이면은 그러면은 이틀 취임식 남겨놓은 바로 전날. 이틀 퇴임식 바로 전날. 퇴임식 전날이고 네. 그 이제 취임 이틀 윤석열 전이고. 취임 이틀 전 뭐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석방 규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가석방률을 높여서 수용률을 낮추겠다라는 게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에 가석방 뭐 아니면 사면 많이 하겠다라는 거는 원칙이 있다. 근데 그러긴 누가 했어요.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건 정도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번에 그 JTBC 손석희 앵커랑의 그 인터뷰 대담하고에서도 나왔지만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잖아요. 지지층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죠. 가덕도 포퓰리즘. 자, 정부가 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포함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요. 예. 이제 오늘 29일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아마 뭐 지금은 국가 사업으로 이게 지정이 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비용 편익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B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보다 낮으면은 이게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좀 어려운데 경제성 조사한 거죠? 그렇죠. 예, 했더니 투입한 비용 대비 그러니까 산출된 효과가 얼마나 크냐 그게 그러니까 분자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분모보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공개가 됐어요. 이 음. 사전 타당성 조사가.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한 게 이 비용 편익 분석이 0.51에서 0.58에 그쳤습니다. 이 일에 한참 뭐 0.9, 0.8도 아니고 한참 모자르네요. 많이 모자라요. 절반 수준이네요.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접어야 맞는 겁니다. 사업을. 경제성으로 봤을 땐 접어야 맞는 사업이고 이거 13조 원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측한 거하고 다 틀려졌어요. 처음에 국제선 여객수를 2,336만으로 아니 부산시는 4,600만 명으로 잡았거든요. 예. 이거를. 근데 이거에 여기에서 조사한 거에 나오니까 2,336만 명 반토막 났고요. 그리고 화물 수요 역시 부산시는 63만 톤 주장을 했는데 28만 톤. 예. 이것도 반토막 났고요. 그리고 부산시는 그 비용은 7조 5천억 원 했는데 사업비는 13조 7천억 원. 그러니까 2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안 좋은데. 자, 이제 해야 네. 되느냐 이렇게 안 좋은 데가 나온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선 의결이 되고 그 의결 안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빠졌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예비 예. 타당성 조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적으로는 괜찮은 건지 뭐 경제성 같은 걸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조사인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빼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의결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지난해 3월에 아시다시피 4월에 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직전에 이거 여야가 합의한 거죠. 합의를 했어요. 모두가 가덕도 신공항 짓겠습니다 하고 여도 야도 같이 들고 나와서 예.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거 지금 예타 면제 계속 선거 때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인수위가 네. 지금 8개 지방 공항 공약이 있는데 이거를 모두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지방공항 중에 8이 날리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적자가 지금 뭐 한 해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하는 건데 이거를 예. 지금 가덕도를 포함해서 모두 추진하겠다라고 어제 인수위가 사실상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정부가 이거 잘 추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결시켰고 인수위도 하겠다고 했고 선거는 코앞이라 누구 하나 브레이크 걸지 않고 뭐 정의당만 브레이크 걸더라고요. 정의당은 이거에 반대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산에 3배 규모의 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갈, 네. 흙 이런 게. 그래야지 이 바다를 지금 막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땅이 아니라 사실 바다를 엄청 메워야 되는 거예요. 메우는 땅도 사업이에요. 있지만은 그게 네. 이제 문제라는 거죠. 부울경을 생각할 때 제2의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과연 이제 여기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일사천리 통과가 과연 맞는 것인가? 요 이야기를 좀 던지면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